안녕하세요. 신박사 이사였습니다. 2024년 9월 6일자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전체 지수는 좀 약세 흐름을 여전히 띠고 있습니다. 참 이게 오늘 아시아 증시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 대비해서도 우리나라 증시가 상대적으로 과도하게 좀 하락한 이유로 좀 지목되는 거는 뭐 금투세 부분인 것 같아요. 어쨌든 수급 측면에서 매우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금투세가 찬성 방향으로 지금 뭔가 좀 기류가 좀 바뀌는 흐름이다 보니 시장에서 좀 그 충격적인 어떤 파동을 좀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어떤 국내 증시 상황인데요. 참 연말마다 우리가 이 양도세 회피 물량이라는 정말 우리나라 특수한 수급적인 어떤 상황들을 맞닥뜨렸는데 지금의 어떤 상황도 참 안타깝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나눔이 사이트에다가 이제 그 다양한 어떤 시각 의견들도 이제 공유를 드리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뭐 조속히 좀 잘 매듭 좋은 방향으로 증시 좋은 방향으로 이제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시장에서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의 종목들은 상승 급반등하는 모습을 띄워줬고 뭐 시총 상위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같은 기업, 또 SK바이오팜 같은 기업이 상승 마감을 해줬고 또 이제 한올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도 한 5% 상승하면서 제약바이오 업종은 대체적으로 좀 이제 유망한 종목들 중심으로 좀 강세 흐름들을 띠는 모습이었고요. 지수 약세도 불구하고 2차전지 업종의 종목들은 이제 급락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오늘 뭐 에코프로비엠 5% 빠지고 포스코퓨처엠 뭐 7% 빠지고 하는 것들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주식 주가의 본질적인 어떤 원리를 제가 이제 최근에 많이 강조드렸었는데요. 제약바이오 업종은 추세 상승 국면이고 2차전지 업종은 추세 하락 속에 반등을 보이고 있었다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우리가 추세와 반등의 비교 구분을 잘 하면 보다 더 현명한 어떤 전략들을 짜낼 수 있는데요. 뭐 이런 원리적인 어떤 얘기들까지도 같이 드리면서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이론적인 배경 이런 것도 한번 오늘 조금 이야기 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마감부터 해볼게요. 오늘 코스피 지수가 1.2% 빠졌고 코스닥이 2.5% 빠졌습니다. 코스닥이 좀 충격적인 부분이 아니 충격 파동을 좀 더 받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개인 거래 비중이 높은 코스닥 증시가 뭐 금투세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크게 받는 부분이죠. 양시장 모두 거래대금은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줄어 있습니다. 코스피가 8조 원대, 코스닥이 6조 원대고요. 오늘 요즘 특징적인 어떤 부분은 하락 종목 수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월등하게. 오늘도 코스피가 760 종목이 하락했고요. 코스닥은요 1300 종목이나 하락했습니다. 200 종목 정도 이제 상승한 건데 수급으로 보면 뭐 이 정도면 한 조 단위 팔아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뭐 결국 이제 외국이나 기관이 매도해가지고 뭐 빠진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체 글로벌 상황이라든지 어떤 매크로 상황들, 글로벌 악재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빠지는 거라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선물 대량 매도, 현물 대량 매도 형태를 띠는데요. 뭐 선물 대량 매도 나오면 이제 또 기계적으로 기관의 또 금융투자 매물들이 나오면서 수급이 이제 완전 부정적인데 뭐 그런 형태가 아니라는 걸 보면 결국 이제 그런 상황보다 한국의 어떤 특수적인 어떤 부분이 작용했다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쉽게도 우리나라 시장이 유독 많이 빠지는 흐름이었고 고객 예탁금은 50, 뭐 2, 3조 수준 계속 유지하고 있고 신용융자 잔고는 17조, 18조 정도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고요. 어제 미국 장은 이제 보합 정도 됐어요. 나스닥은 플러스 0.25%, 다우가 0.5% 정도 빠졌고 오늘 장중에는 나스닥 선물이 좀 빠지는 흐름이 아쉽게도 이제 뭐 증시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뭐 니케이 증시 0.7% 빠졌지만 대만은 1.1% 상승하는 흐름을 띄워줬고요. 그래서 한국 특히나 이제 코스닥이 좀 충격을 받는 모습들을 보여줬다. 그리고 이제 그 지수 볼게요. 코스피 지수 장기평가에 좀 내려오는 국면인데요. 여기서 좀 돌려 세우는 패턴이 나와주는 게 필요한 구간인 것 같고 여기서 또
그 장기 이동평균선 요 주황색 선 481선을 깨버리면 조금 더 조정 기간이 길어질 수가 있겠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전저점을 거의 타진하려고 하는 흐름까지 내려오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 보면 이거 좀 좋지 않은 움직임들을 띄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헬스케어 업종은요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오늘 보시면 밑꼬리를 좀 길게 해서 약보합으로 마감시켰어요. 뭐 거기에 이제 가장 큰 공헌을 해준 거는 삼성바이오로직스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3% 상승하는 흐름을 통해서 업종에 이제 급반등을 좀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 거기에 또 셀트론도 1.7% 상승하면서 이 중기이평선 지지 흐름들 나와주죠. 이런 걸 통해서 결국 이제 업종의 상승 추세적인 어떤 흐름들을 이어가게 만드는 모습을 띄었습니다. 양시장 1~2% 빠진 거에 비해서는 보합까지 끌어올렸으니까 바이오가 그나마 지수를 방어해주는 역할을 해줬다 보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업종은 직전 저점을 깨버렸어요. 종가 기준으로. 이거 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직전 저점을 깨는 흐름은 매우 좋지 않은 흐름이다. 그리고 2차전지 업종 같은 경우도 21선까지 다시 또 발라가는 흐름인데요. 결국 이제 중기이평선 부근에서 이제 저항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기술적 반등 정도에 그치는 흐름이었다 라고 볼 수 있고, IT 소프트웨어 게임 업종도 부진한 흐름들을 띄워주는 모습이고, 금융 업종은 그나마 지수보다 강한, 그러니까 이제 하반기 바이오 업종하고 금융 업종이 추세 상승적 흐름이다는 분석을 했었는데요. 두 개 업종이 그나마 오늘 지수를 방어해주는 흐름이었고, 자동차 업종도 그나마 0.4% 하락이니까 지수 방어적인 역할들은 해줬지만 최근의 흐름은 장기평 밑으로 내려오면서 조금 부정적인 센티를 주는 흐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 어떤 부분들이고요. 어쨌든 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어떤 추세적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개념을 좀 잡아드릴게요. 정배열하고 역배열의 개념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어떤 차트 분석이든 추세적인 분석이든 수급적인 분석이든 이런 것들을 해드릴 때, 우리가 수급 분석, 차트 분석, 또 이제 펀더멘털적인 분석, 이게 각각 따로 떼져가지고 그 각각의 개념만으로 투자의 어떤 판단들을 하는 게 아니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성장 산업의 또 주요한 종목들이 또 지금 차트 위치는 또 어떤가, 또 수급의 구도가 지금 대중의 손에 많은가, 메이저 손에 많은가,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어야 적절한 타이밍과 지금 추세가 어떤 위치고, 또 지금 뭐 상승할 때 이게 반등인지 추세적 상승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전략상으로 롱텀으로 갈지 배트를 짧게 잡을지 이런 어떤 전략으로 이제 나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가장 기본 바탕이 되는 거는 이 정배열과 역배열이라는 이 개념에 대한 정립입니다. 그래서 정배열에 대한 개념은 이동평균선이 단기 이동평균선부터 중장기 이동평균선까지 차례로 나열되는 상태고요. 주가가 상승 추세로 전환되면서 후행적으로 이제 정배열이 됩니다. 그래서 그 후행적인데 선행적으로 우리가 어떤 패턴이 나오면 정배열로 전환될 확률이 높아지는 그런 패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제가 이제 계속 체크드리고 있고, 매물대가 소화되어서 역사적 신고가 영역으로 진입하는 정배열은 가장 최우선 돼야 할 투자 대상이다. 이게 이제 주도주에서 나타나는 가장 이제 패턴입니다. 그 업종 내에서도 이런 패턴은 선두권에 이제 위치하는 그런 기업들이죠. 그래서 정배열의 초기 지점에서 이동평균선 조정 시 신규 매수를 노리는 전략은 합리적이다. 이게 이제 다 요거 내용들은 다 이제 차트 심리 이론에 제가 담아둔 내용이에요. 그 중에 이제 일부 발췌인데요. 이동평균선 정배열은 이렇습니다. 단기가 제일 위에, 중기, 장기가 맨 밑에 이렇게 모두 이제 단기, 중기, 장기 이평선이 우상향을 띄고 있다는 것은 매물의 압박을 이겨내고 주가가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이제 어떤 방향, 추세를 완전히 잡아버렸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역배열 개념은 그 반대의 개념이에요. 단기 이동평균선보다 중장기 이동평균선이 위에 위치하는 배열로 하락 추세 전환 후에 후행적으로 형성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어떤 고점의 패턴들을 어느 정도 좀 바운더리 두고 이제 판단할 때, 뭐 올해 이제
그 제가 작년 여름에 2차전지, 또 이제 이번 여름에 반도체 업종에 대한 약간 그 보수적인 의견들을 드렸을 때 역배열 전환의 가능성들을, 패턴들을 이제 이야기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역배열 흐름으로 주가가 전개되면 이전 거래량들은 매물대가 되고, 이는 향후 상승 추세로 전환되기 위해서 소화되어야 할 물량이 됩니다. 역배열 초기 과정 속에서는 단기로만 접근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2차전지 업종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상승을 반등이라고 이야기한 게 바로 이제 이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할 경우에는 추세 전환 후 정배열 초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제가 배트를 짧게 잡아야 된다, 2차전지 업종의 최근의 상승을 얘기 드린 게 이 개념 하에서 요 맨 밑에 있는, 결국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중장기적인 시각은 이제 홀딩해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이제 정배열 초기 흐름이 나오는 때까지는 일단은 기다리고, 그 전까지는 뭐 단기적인 거래 전략, 뭐 트레이딩 전략 이런 걸로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다린 후 매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역배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배열과 반대로 장기 평선이 맨 위에, 중기 평선이, 그러니까 장기로 산 사람들이 맨 위에 이제 위치해 있고, 가격적으로 이제 중기, 단기 최근에 산 사람들, 그래서 장기로 이렇게 산 사람들이 위에 이제 가격대에 있다는 거는, 이게 본전 오면 팔려는 심리를 가진 게 개인들의 이제 심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오면 요 팔려는 사람들 때문에 매물로 인해서 다시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게 지금 2차 전지 업종의 흐름이고요. 그리고 바이오 업종은 정배열의 흐름을 띠고 있다는 게, 앞선 장기 매물들이 밑에 깔렸다는 거는 장기로 이제 매수했던, 사고 팔았던 사람들, 그런 어떤 사람들이 몰려있는 가격대가 지금보다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익이 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물이 아니라 기분 좋게 계속 뭐 플러스 20%, 플러스 50%, 플러스 70%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그 중에서 뭐 나는 뭐 한 70%에 만족하는데 하면 뭐 일부 또 팔겠죠, 사람들이. 근데 잘 가고 있는데 굳이 막 모든 사람들이 팔려고 달라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국은 정배열 종목들이 추세를 계속 상승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요 개념, 이 차트 심리 이론에 제가 담아둔 기초 개념입니다. 이 개념에 따라서 해석을 해보면 2차전지 업종은 역배열이죠. 그럼 올라올 때마다 앞에 있는 그런 매물들에 의해서 저항을 받을 확률이 높겠죠. 중기평선 여기서 저항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배트를 짧게 잡아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고, 헬스케어 업종은 보시면 어떻습니까? 정배열이죠. 장기평선이 맨 밑에 있죠. 여기 이제 장기평선은 제가 진하게 칠해놔요. 240일, 480일 맨 밑에 있죠. 중기평선은 60일과 120일 선입니다. 요게 지금 중간에 있죠. 그리고 50, 20일 선 요거 위에 있죠. 단기 이평선이 맨 위에 있고, 중기평선이 중간에 있고, 장기평선이 맨 밑에 있고, 정배열이죠. 그래서 이 개념에 의해서 업종을 보고, 또 그 업종 안에서 이제 속해 있는 종목들도 이런 어떤 역배열과 정배열의 개념에 입각한 전략들을 수행하는 게 합리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 개념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결국 이런 개념들을 이해하고 있다면 크게 이제 그 시장의 결에서 벗어나는, 악수를 둘 확률은 매우 적어지게 됩니다. 그 부분이 이제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이론적인 어떤 무장이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시장의 어떤 우리가 펀더멘털만 주구장창 뭐 학습하고 공부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런 이제 그 개념적인 부분들, 이제 본질적인, 시세 본질적인 어떤 부분들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고 있어야 결국은 현명한 어떤 전략들과 판단들을 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또 차후에 매도에 대한 고민을 할 텐데, 사실 매도 타이밍 포착하는 거는 저도 여전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한데요. 그래도 이제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매도 타이밍 포착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차트 심리론 통해 가지고 주식시장에 이제 큰 자금력을 갖고 있는, 가격을 주도하는 주체들의
매집하는 과정과 주가를 견인하면서 큰 시세 분출을 일으키고 높은 가격 수준에서 대중 투자자들이 물량을 흡수해 가든지 흡수하도록 하든지 하는 패턴들을 이해해 볼 수 있는 건데요. 뭐 사실 주식 투자 단계에서 매도가 가장 어려운 단계입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성향이나 심리와 연결된 결정이기 때문이고요. 주식 투자에 있어서 성공의 최종 단계는 자신의 욕심과 마주하면서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결국 주식 투자의 매도 기법의 완성은 신법의 완성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식 매도 타이밍은 차트로 판단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정확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호재가 나올 때, 호재가 나오고 있고 계속 이제 뭐 실적도 계속 증가하는데 계속 그렇게 좋게 나올 것만 같은데도 불구하고 차트적으로 볼 때는 어떤 고점의 패턴이 만들어져 계속.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급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차트가 그렇게 그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급과 차트는 같이 우리가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수급이 재료보다 선행한다. 우리가 뭐 어떤 모멘텀이든 실적이든 이게 재료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요거에 선행한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 이제 차트심 이론의 근간이 되는 원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매도의 타이밍을 가지는 어떤 결정적인 어떤 기준 자체도 일관성을 가져야 돼요. 그러려면 이 원리적인 부분을 우리가 정립을 해놓고 그 원리의 정립 하에서 일관된 판단들을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그 원리의 기준이 되는 어떤 그 현상에 대한 분석, 그런 것들이 가변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불변적인 원리인지, 우리가 개인의 원금 심리, 보전 심리는 원금 오면 팔고 싶은 마음, 매물에 대한 이제 개념은 결국 인간에 대한 이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10년 뒤에도 30년 뒤에도 바뀔 수 없는 불변적인 원리겠죠. 매물대 있는 거 그거 저항받는 거 당연히 불변적인 원리겠죠. 그게 미국 시장이든 한국 시장이든. 때문에 이런 원리적인 바탕은 향후에 이제 투자 전략에 있어서도 일관성을 가지게 만들고 성과도 어느 정도 그 일관된 성과를 낼 확률을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립하는 게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매일마다 해드리는 이 복귀 방송 자체가 시시각각 제가 이런 개념이 기준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이런 동일한 기준 하에서 시장을 분석하고 또 주도주를 판별하고 또 업종별로 뭐가 주도주고 또 업종이 추세가 반등인지 추세적 상승인지를 구분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신다면 제 유튜브 영상을 조금 더 이해도 있게 단순히 시세가 막 에이벨 바이오 같은 거 이제 한번 보면 이런 것도 이제 여기서 이제 낙폭을 세게 보였잖아요. 이 부분이 뭐 가격적으로만 우리가 접근하고 시세적으로만 여기서만 이제 맴돌고 보고 있으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추세적인 흐름이 어떤지, 그리고 이게 상장 이래로 지금까지 어떤 흐름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이 기업이 지금 펀더멘털적으로 파이프라인의 상황이 어떻고 또 회사가 이제 앞으로의 어떤 전략이 어떤 것이고, 그러니까 자금 조달했는데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한 분석을 하고,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을 한다면 우리가 그래도 대중적인 시각으로 이 기업을, 그리고 투자적인 어떤 전략들을 조금 더 메이저의 시각에 가깝게 만들 수 있겠죠. 제가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시장, 종목, 기업, 업종, 주식시장 전체적인 어떤 시각 자체를 대중적 시각보다는, 대중적 시각으로 하면 그 앞으로 투자적으로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저는 이제 사실 제 영상 보신 분들에게 좀 그런 얘기 드리기도 하지만, 주변에 이제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 분들하고는 투자의 대화를, 또 투자의 아이디어나 생각을
같이 나누고 섞는 게 그리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 확률이 좀 높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게, 이제 주변 사람들을 제가 이제 뭐 하찮게 보거나 이제 무시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주시장에 이제 그 뭐 작동 원리 자체가 어쩔 수 없잖아요. 소수가 돈을 벌고 다수가 돈을 벌지는 못하는, 그게 이제 기본 원리 베이스이기 때문에 다른 분야랑 상당히 다른 거죠. 예, 그래서 투자 고수들을 만나봐도 그들은 상당히 또 남다른, 예, 남다른 부분들이 있고, 대중적인 어떤 시각이나 어떤 심리적인 부분이나 바라보는 관점이나 이런 것들이 대중적이진 않거든요. 당연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오늘 얘기 드린 부분들이 좀 기본적인 내용이면서도 기초적인 내용이기도 해요. 정배열, 역배열, 그리고 추세 상승과 반등 여부, 비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바탕에 깔고 개념 잡아놔야 지금의 시장에서 현명한 결정과 판단들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번 한 주 어떻게 보면 좀 변동이 좀 컸단 말이에요. 예, 업종이든 뭐 지수도 이제 뭐 내려앉듯이 지금, 예, 무섭게 이렇게 반등이 세게 나왔지만 또 이제 되돌림이 또 굉장히 또 크잖아요. 이게 또 사람에게는 공포나 내지는 두려움으로 좀 다가올 수 있고, 반도체 업종은 아예 그냥 뭐 8월 초에 하락했던 거 그 이상으로 하락을 시켜버리잖아요. 지금 한미 반도체 볼까요? 한미 반도체 그 이상으로 빠졌네요. 예,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된 거냐? 이거는 추세가 꺾인 거죠, 완전히. 완전히 꺾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판단해야 될 부분이고, 삼성전자도 더 깨버렸잖아요. 아예 그냥 내려앉아 버렸잖아요. 예, 추세 꺾인 거예요. SK하이닉스 여기는 좀 버티고 있네요. 그렇죠? 좀 다르네요. 예, 좀 다른 흐름이기 때문에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거고, 결국은 뭐 이오테크닉스 이런 것들 보면 뭐 아직 깬 건 아니네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반도체 쪽에서 이제 보시면 뭐 요거 이제 제가 최근에 조금 반도체 업종 내에서 좀 중요하게 보는데, 보시면 이전 저점이 여기잖아요. 8월 초. 제가 이제 차트 심리론이 이런 겁니다. 분석해내는 게, 종목을 찾아내는 게 이런 거예요. 안 깼단 말이에요. 반도체 업종의 지수가 이렇게 8월 초 저점을 깨버렸는데 파크 시스템즈는 안 깼고 장기 이평선이 여전히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죠. 이런 것들. 그리고 오늘 오히려 이제 양봉 플러스로 됐어요. 이건 분명히 이제 수급이 재료에 우선한다는 얘기를 아까 드렸죠. 수급이 재료에 우선한다. 네. 수급이 재료에 우선한다. 네. 여기에 이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수급이 재료에 우선한다. 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을 분석을 해보면 실적이 다른 반도체 기업들과 다르게 나온다는 거예요. 분석을 해보면. 네. 구조적인 성장을 하는 기업이지 이게 시클리컬하게 움직이는 기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꾸준하게 매출이 지금 증가하는, 이익이 꾸준하게 이렇게 증가하는 걸로 또 예상이 잡히고 있고, 과거에도 그랬고. 그러니까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방법론이 결국은 제 이론입니다. 이제 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한올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시장이 빠지는 가운데 한올바이오 파마가 이제 5% 급등을 했잖아요. 그럼 이제 이뮤노반트, 이제 한올바이오 파마 파이프랑 가져간 회사 주가가 9% 튀었단 말이에요. 어제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이뮤노반트의 주가를 찾아보면 어제 장기 이동평균선인 241선에 저항을 꾸준히 받다가, 그렇죠? 차트 심리론이라는 게 한국 기업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미국 기업도 똑같이 적용된단 말이에요. 저항을 받다가 어제 돌파를 했어요. 지금 시간 외 거래로는 4% 급등 중입니다. 그리고 장기 평선이 우상향이죠. 그렇죠? 이거는 장기 평선이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역별이 아닌 거예요. 조정이었던 거예요.
이 장기평선까지 우하향되고 있는 게 역별이지, 이건 역별이 아니라 가격 기간 조정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재돌파. 그럼 추세 다시 복귀하는 거죠. 상승 추세 복귀. 그래서 펀더멘털적인 분석을 해보면 이제 이뉴먼트 이제 미국 홈페이지 들어가면 어제 또 이제 임상적인 발표를 할 것이라고 예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핵심적인 어떤 파이프라인에 대한 임상에 대한 진행이 지금 벌어지는 흐름들. 그러니까 이게 급락했을 때, 제가 그때 분석해 드릴 때도 뭐 악재가 아니라 더 나은 경쟁 제품으로 상업화 이제 하려는 전략 하에서, 예, 이제 약간 프로그램 조정을 했다, 또 일정 변경을 했다,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확인하고, 이 수급이 왜 이렇게 움직였고, 그러면 수급에 의해서 차트가 왜 이렇게 그려졌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 펀더멘털적인 내용들을 보고서.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이론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차트만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이제 확률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인위적으로 막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주 작은 중소형주들을 커버하지 않는 이유가, 이런 수조 원짜리, 지금 이노반트도 이제 6조 원 넘는 6, 7조 되는 기업이고, 그리고 이제 한올바이오팜도 2조 원 되는 기업이고, 뭐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8조죠. 이런 기업들은 뭐 특정 세력이 이제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또 이제 이 메커니즘들이 수급 이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이런 그 일반적인 어떤 개념들에 좀 부합되게 나타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분석하는 게 제 이론이고요. 오늘 그런 흐름들이 이제 명확히 나타났고, 이제 뭐 포스코 퓨처임 이런 것들 보시면 이제 올라가다가 저항을 받아보잖아요. 그러니까 반등을 했다는 거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도 최근에 이제 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는 이 기업이 유망한데, 2차전지가 지금 추세 상승 강세로 나가기는 지금 시점이 업종이, 네, 지금 역별인 상황인 거죠. 하지만 뭐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SK바이오팜 뭐 이런 기업들 보시면, ABL 뭐 이런 것들 보시면 추세가 상승으로 잡혀 있단 말이에요. 업종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기업들은 조정 시 우리가 좀 우호적인 어떤 시각들을 가질 수 있는 거고, 2차전지 종목들은 상승 시 반등에 좀 제한적인 성격으로 규명하고 전략을 가져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얘기를 오늘 좀 드리고자 했던 부분이고요. 네, 하여튼 오늘 좀 비가 좀 내리네요. 네, 날씨가 좀 흐릿흐릿한 날씨예요. 오늘 수급을 보면요, 수급은 오늘 뭐 그다지 특징이 않은데, 셀트론이 그나마 이제 양쪽에서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SK텔레콤, 오늘 어제 한미약품 좀 분석해 드렸는데, 오늘 한미약품이 장기 이동평균선 돌파하는 흐름 8% 급등을 했습니다. 양쪽에서 수급이 들어오는 흐름으로 이제 그렇게 만들어졌고요. 코스닥 쪽은 수급 변동 뭐 크게 특징적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오늘 시장의 흐름이 잡혔고, 오늘 제가 이제 나눔 인사이트에다가 이제 오늘 뭐 하도는 뭐 금투세잖아요. 왜냐면 우리나라 시장만 빠진 건 뭐 금투세의 영향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나눔 인사이트 들어가시면 요거 들어가는 방법 아시죠? 제 나눔 인사이트 여기 들어가시려면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나눔 인사이트 이렇게 검색하시면요, 요 메뉴에 이제 뜹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클릭하시고, 이렇게 이제 참여자 후기, 주주 스터디 모임 이런 것들 밑에 쭉 마우스로 내리보시면 나오고요. 투자 프리즘이라는 요 카테고리에 들어가시면,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오늘 이제 제가 의견 드리지는 않았어요. 금투세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제 다양한 시각들 들어보시고, 이게 어떤 사안이고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예상이 되고, 뭐 폐지해야 된다는 사람들, 수정을 요구하는 사람들 다양하게 있는데요. 요 내용들 한번 천천히 보시면 금투세에 대한 개념들, 또 이제 유명 크리에이터들 어떤 시각 내지는 뭐 개념 설명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 이런 금투세에 대한 어떤 이해도를 높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코스닥이 지금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약한 이유는 금투세 영향이 크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 내용이고, 또 이제 기업 리포트, 산업 리포트 요약된 거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고요. 매일마다 또 바이오 뉴스, 중요한 어떤 바이오 뉴스들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중요 바이오 뉴스 놓치지 않도록 이렇게 드리고 있는 것들도 한번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 검색창에 아까 보여드렸듯이 나눔 인사이트라고 구글 창에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셔서 검색하셔서 요 가입하시면 뭐 가입하는데 뭐 무료니까요. 가입하시고 많은 글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오늘 제약바이오는 그나마 좀 상승하면서 추세 상승을 이어갔고요. 2차전지는 급락하면서 반등으로 좀 확인이 됐고, 오늘은 조금 더 이제 개념적인 부분들을 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 부분 꼭 이해하셔가지고 앞으로의 어떤 주투에 많은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9월달 뭐 추석 연휴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수급적으로 좀 부정적인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시장은 우호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신박사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